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18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186페이지. 예. 이 정비법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죠. 너무 길어서 법제처에서는 공식적인 약어로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는 더 줄여서 그냥 정비법이라 부를 겁니다. 여기 매년 시험에 6문제가 출제가 돼요. 6문제. 이 정비법이 만들어진 게 2003년도입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도면은 제14회 공인중개사예요. 제14회 2003년도. 제14회 공인중개사 시험은 2003년도 9월 28일 날 시험 봤어요. 9월 달에 시험 봤어요. 예전에는 추석 전에 시험을 봤어요. 항상 추석 전에. 추석 전에 시험 보고 그 다음 주가 추석이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주택관리사라는 시험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9월 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0월 달에 밀리는 바람에 추석 끝나고 나서 시험 보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해진 거죠. 왜냐하면 9월 말에 시험 봤을 때 진짜 좋았어요. 9월 말에 시험 보고 명절 보내고 날씨 가을에 단풍놀이 좀 하다가 합격자 발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9월 말이 10월 말로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애매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정비법을 14회 시험 2003년 9월 28일 날 시험 봤어요. 예, 그러니까 14회 때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힘들게 공부했죠. 그 대신에 미안하니까 문제를 쉽게 내가지고 합격자가 3만 명이나 나왔어요. 합격자가 3만 명. 예. 그러면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요, 이제 정비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정비 사업. 이 정비 사업은 도시가 만들어진 지 한 몇십 년 지나면은요, 도시의 도로도 다 파이고 상하수도도 줄줄 새요. 그 다음에 건물도 낡아서 쓰러지려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낡은 그 기반 시설을 새롭게 만들고 낡은 건물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바로 정비 사업이에요. 이 정비 사업은 2003년 7월 1일 전까지는요. 정비 사업할 때 쓰는 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먼저 도시 재개발법이 있었어요. 도시 재개발법. 이게 정비 사업의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었습니다. 이 도시 재개발법에는 정비 사업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요.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도심 재개발 사업, 그리고 공장 재개발 사업 요 3개.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있던 것들이 인질로 옮겨왔는데 먼저 옛날 법에 도시 재개발법에 정비 사업이 3개가 있었다는 거죠. 3개.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택 건설 촉진법. 자, 이 주택 건설 촉진법에는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너무 긴데 이 법의 제목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도시 저소득 주민. 저 같은 사람을 말해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아직 안 끝났어요. 임시조치법. 지루하다 너무 길죠? 예. 그래서 임시조치법 여기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사업은 일명 우리가 달동네 정비 사업이라 불렸어요. 달동네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요, 세계 법률에 정비 사업 종류가 5개였다고요. 뭐 선생님 왜 옛날 걸 공부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 옛날 거 공부하는 이유. 그렇지. 틀린 지문으로 나와 이게. 옛날 게. 그러니까 옛날 걸 공부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험 볼 때 틀린 지문을 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정답을요. 자, 그래서 예전에 요 세 개의 법률에 5개의 정비 사업 나눠져 있었는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법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이 생겨. 다른 법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계속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되거나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법을 다 폐지합니다. 다 폐지해요. 그래서 도시재개발법 없어졌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걸로 배웠거든요.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가 되고요. 법의 명칭이 바뀌었어. 주택법으로. 우리 공부한 주택법이 있죠. 14회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까지가 주택건설촉진법이었어. 15회부터는 주택법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요 임시조치법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통합이 된 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정비법이 될 때요 5개 사업을 4개로 통합했어요. 요 도심 재개발하고요 공장 재개발을 더해서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으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면 2003년 7월 1일 날은 정비 사업 종류가 4개였어요. 이렇게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 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4개였다고요. 그래서 2003년 7월 1일 날 시행된 것을 9월 28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비법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겠어요? 3개 법이 통합이 돼가지고 7월 1일 날 시행된 것을 9월 28일 날 시험 보는데 미안하잖아, 출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문제를 쉽게 낸다고 냈어. 어떻게 냈냐 그러면 다음 중 정비 사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쉽잖아요? 근데 다 틀렸어. 정비 사업 종류 아닌 것은 4개 쓴 거야. 1번 주택 재개발 사업, 2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 3번 주택 재건축 사업, 4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틀린 지문은 있다가 없어진 거 쓰는 거지. 틀린 지문이 도심 재개발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걸 왜 못 맞추냐 그러면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는 단어는 20년을 썼거든. 그 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단어는 2달을 썼어. 7월 1일 만들어져서 9월 28일 시험 봤으니까. 사람들이 뭐에 더 익숙해? 도심 재개발에 더 익숙하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도심 재개발이 있는 줄 알고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부동산 일을 전혀 안 했던 분들이 있죠. 집에서 가정 살림만 하시다가 백지 상태 오신 분들은 어차피 다 처음 듣는 거니까 그분들은 맞췄어요. 누님들은. 사회생활 하시든 아시시든 다 틀린 거예요. 20년간 들었거든.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운이 없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분이 시험장이 용산에 있는 학교에 시험 봤어요. 용산에 있는 학교에서. 그래서 아침에 시험 보러 가잖아요. 시험 보러 가는데 시험장 바로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어. 용산역 주변 도심 재개발 사업. 시험장 앞에 바로 이렇게 옆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럼 아침에 시험장 갈 때 마지막으로 본 글자가 뭐냐 그러면 도심 재개발 사업이야. 그리고 시험지를 받으니까 정비 사업 종류가 아닌 것을 했는데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이거라 그랬겠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운도 진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운 같아. 본인이 마지막으로 본 문장이 도심 재개발이었어요. 이제 4개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의 이제 뜻을 좀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앞으로 또 틀린 집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지금 있어요. 근데 내년 2월 9일부터는 이제 없어져. 바뀌어. 예. 자, 여기 주택 재개발 사업은요. 주택 재건축 사업과 근본적으로 어떤 게 차이가 날까요? 근본적으로. 재개발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거. 재건축 있던 걸 헐고지로. 새로운 학설이 하나 나왔는데 새로운 학설인데. 우리 그 소수설로 봐줘. 통설의 견해가 아니라 소수설의 견해지. 예, 통설. 예. 우리 일단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 사업은 지역 단위로 해. 지역 단위.
그래서 금호동 지역 재개발, 예, 옥수동 지역 재개발 그러고 재건축은 주택 단지별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음마 아파트 재건축 그러죠. 근데 음마 아파트 재개발 안 그러잖아, 그렇죠? 재건축은 단지별로, 재개발은 지역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하루에 하나는 맞히고 집에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걸 보면은 서울시에서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요. 정비 사업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게 돼 있어요. 좀 이따 뒤에 나와요. 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서울시에서는 구청장이야. 인가권자가 구청장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강남에 있는 이제 구청장일 때 재건축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가 들어오거나 또는 재개발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가 들어왔을 때 어느 쪽 인가 내주기를 싫어할까? 재건축. 둘 중에 하나야. 예? 하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바꿔봐 생각을 좀.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 어느 쪽 인가 안 내줄까요? 예, 재건축에 맞췄습니다. 예. 예, 정답을 수정해서 맞췄어요. 예. 재건축 인가를 안 내줍니다. 구청장은요. 그 이유가 요 재개발은 지역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 금호동 지역에서 재개발한다 그러면 재개발 지역의 그 주민들이요 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분담금을 내는 거야. 이 돈을 모아가지고 다 부셔.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 공원도 하나 만들어주고 자기네들이 살 아파트도 지어. 그러면 원래 지자체장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누가 다 해준 거야? 조합원들이. 예, 조합원들 비용은 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되면 너무 좋아. 자기가 할 일들 다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재건축은요 주택 단지별로 하죠. 낡은 아파트, 쓰러져간 아파트 10층짜리가 있어요. 이걸 부시고 25층을 지으면은 누구한테만 좋은 일인가? 예, 조합원들한테만 좋아요. 그럼 이게 10층짜리가 새로 짓고 25층이 되고 나면 그 앞에 도로는 차로 꽉 막히거든요. 도로 확장 책임은 일단 구청장이죠. 예, 2차적으로 서울시장이죠. 예. 그다음에 근처 초등학교는 이제 콩나물 시루가 돼요. 초등학교 하나를 더 설치해야 돼. 이 땅을 누가 확보해야 돼? 구청장, 서울시장이. 그러면은 강남 같은 데는요 도로 확장할 만한 땅이 없어요. 예, 초등학교 추가 설치할 만한 땅이 없어. 예, 그래서 현재 강남은 초등학교 현재 한 반에 45명이에요. 강북은 20명인데. 그래서 항상 이제 재건축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장은요 비서한테 물어봐요. 저거 아파트 무너지지 않고 몇 년 버틸 수 있냐? 한 5년은 버틸 거래. 무너지지 않고. 내 임기 몇 년 남았냐?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 임기 중에 안 무너지잖아. 예, 그냥 지나가는 거야. 넘어가자. 예. 이렇게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해. 그래서 이제는 강남에요. 다른 데 빼고 강남만 최근 한 앞으로 이제 5년 내에 재건축을 안 하면 무너질 만한 아파트가 6만 세대 정도가 쌓여 있어. 그동안 계속 강남 재건축 인가를 안 내줬거든요. 개포동만 12,000세대야. 개포동 아파트만. 예. 거기는 비가 오면 물이 새요 아파트가. 그래서 꼬마 보고 초등학생 꼬마 보고 엄마가 야 세숫대야 좀 가져오라 그러면 애가 세숫대야에 걸레를 담아서 가져와. 왜 그럴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애들 알아. 예. 자기가 세숫대야만 가져오면 다음에 엄마가 걸레도 가져오라 하기 때문에 아예 같이 가져오는 거야. 애가 훈련이 돼 있는 거, 훈련이. 예. 그래서 6만 세대가 지금 한 5년 내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강남에서 2,000세대 재건축을 하잖아요. 부시고 새로 짓는데 3년 걸려. 그럼 이 2,000세대는 근처에 있는 전세주택에 살다가 들어와야 되지. 전세주택 수요가 2,000세대가 늘죠. 그러면 강북까지 전세가가 폭등해요. 폭등해. 근데 지금은 이제 한 5년 동안 한 6만 세대를 지어야 된다고.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난번에 강남 일대를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해서요. 거기서 재건축 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안 줘. 그러면 이게 팔리겠어? 안 팔리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65세쯤 된 사람인데 또는 70세 근처에 되는 사람인데 재건축에 동의를 하겠는가?
안 해요. 왜? 지금부터 시작하면요. 자기가 살아서 입주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거의 걷지 못한 상태가 돼서 새 아파트 들어온다고. 그러면 재건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이 사서 들어와야 돼. 낡은 아파트를. 근데 사면은 조합원 자격을 안 줘. 그러면 재건축 동의가 안 나오지. 그러면 올해 착공을 못하면은 3년 후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없어져. 내년에 못하면 4년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간 계속 이제 재건축이 착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몇 년 후에 되면은 더 폭등하는 거야. 예. 왜? 주택이 없으니까 공급이.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울에 이제 그 아파트나든가 이런 것들은 주택법만 공부하면 안 되고 정비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수요 공급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개업 하시면서요. 그래서 정비법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주택 수요 공급을 계산 못하고 이걸 갖다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전세가가 다 폭등한 거예요. 이걸 계산 못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 재건축은 모든 기반시설 확장 책임을 갖다가 다 지자체장이죠. 재개발은요. 조합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을 갖다가 계속 인간해 준 겁니다. 강북 지역 재개발 통해 가지고 서울에 새로운 주택을 다 공급했는데 강북 지역 재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재개발 중단된 이유가 여러분들 혹시 그 뉴타운 들어보셨어요? 뉴타운. 그다음 우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도 있죠. 재정비 촉진지구. 그러면 본인이 투자자라면요. 뉴타운이 투자하기 좋아요? 재정비 촉진지구가 좋아요? 하나는 맞추고 가야 될 텐데. 예? 뉴타운. 뉴자가 들어가니까. 예. 본인은 어느 게 들어간 것 같아? 촉진. 촉진이 되니까. 그렇죠? 예. 혹시 뭐 야구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야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예?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안 계세요? 아니, 절대 불리한 거 없어. 예. 예. 야구 좋아하시는 분 안 계세요? 예. 엊그저께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냐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LG 트윈스 팬이래. LG 트윈스. 그 제가 물어봤거든요. LG하고 트윈스가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랬더니 그게 그거 아니냐는 거야. 이게 그게 그거지. 우리 그거지. LG 트윈스. 예, 예. 똑같은 거지. 예, 뉴턴이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아니 LG하고 트윈스 같은 건데 그래서 화를 내서면 나지. 뉴타운하고 재정비 촉진이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이 바로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거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냐 그러면 진짜 충격적인 게 벌써 한 3년 넘었어요. 제가 살던 그 아파트에 그 단지 내 상가 있거든요. 단지 내 가면 부동산 많잖아요. 한 집 건너 저를 알아요.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예요. 요즘에 시세 한번 물어보고 있는데 투자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고객이 딱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는 거로 중개사한테 제 제자한테 저 투자하기 뉴타운이 좋아요? 아니면 재정비 촉진지구가 좋아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제가 중간에서 대답을 하는 게 낫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실장인 척하고 그런데 말릴 틈도 없었어요. 단기 투자는 재정비 촉진지구, 장기 투자는 뉴타운이라는 거야. 촉진자가 되니까 단기 투자에는 재정비 촉진 좋고 장기 투자에는 뉴타운이라는 거야. 근데 그 고객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단기 투자는 재정비 촉진지구, 장기는 뉴타운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언젠가 그 사실 알겠지 같은 거라는 걸요. 예. 그러면 아마 거기 힘들 것 같아요. 거기. 예. 그래서 하여튼 요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개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끔 시간 나면은 제가 이제 화분 하나 사들고 가요. 작년에도 제가 화분 한 10개 사서 갔네. 여러분도 혹시나 개업하는 친구들 있죠? 내년에도 개업하신 분 많을 거예요. 최소한 기본 상식이 있어야 돼. 개업식 날 절대 이게 파키라 안 돼, 파키라. 응?
화분, 파키라 화분 절대 안 되는 거야. 개업시라는 파키라. 파키라라고 있어. 이건 절대 이제 개업시다 들고 오는 화분이 아니에요. 이걸 들고 온다니까. 이게 보기 좋거든. 근데 이게 꼬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줄기가. 예. 개업식나는 절대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는 걸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파키라 들고 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 친구 개업하는데 이 꼬여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절대 안 되고 벤자민을 가져가야 돼요. 벤자민. 벤자민은 위로만 계속 올라가는 게 벤자민이에요. 그래서 개업식나 가져가는 화분은 항상 벤자민을 가져가는 거지. 파키라 가지면 안 돼.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꼬여서 올라가가지고 일이 꼬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아주 싫어해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요. 이제 여기 벤자민 하나 들고 가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마침 시간이 문이 따르시는 분들이지 내가 시간이 있는 날이 하지 않는데 가서 이제 개업소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바로 오질 않아요. 거기 앉아서 제가 머릿고기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흔히 말하면 죽치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요. 시간 남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날이 가장 힘든 날이 돼요. 개업식 하는 날.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요. 길을 지나가다가 문 열고 들어오는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있던 중개사들한테 물었을 때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던 거 있죠. 새로 오픈한 곳에서는 대답을 해줄까 궁금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첫날이 가장 난해한 질문들이 집중이 돼. 예, 첫날이 개업식 첫날이요. 그때는 경험 있는 분들은 노련한 친구들을 불러다 놓고 앉아놓는 거예요. 예. 그때 앉아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물어봐요. 거기가 만약에 유타운이나 이런 곳이면은요 재개발하는 적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제가 대답을 다 해줘요. 다 해줘요. 그럼 저보고 누구시냐는 거야. 아 저는 여기 실장이라 그래요 항상.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누구한테 다 배웠냐. 옆집에서 물어봤는데 그 단지 내 상가 열 몇 군데에서 한 군데 대답해 준 곳이 없었다는 거야. 어떻게 다 하시냐. 우리 사장님한테 배웠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실장이 저 정도면 사장님은 얼마나 대단하겠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주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졸업생 입장에 얼굴이 벌개집니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선생님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된다. 이 벌림 타올라 나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요 일을 갖다가 맡기기 전에는 노하우를 안 알려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물어보는 거야.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오면서 와서 이제 만약에 실장 찾으면은 외근 나갔다 그러라면 돼. 예. 그래서 항상 그 첫날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어려운 질문. 그래서 제가 있으면은 거의 뭐 건축에 대한 거 물어보거나 재개발 근처 재개발 재건축하면 이거 물어보거나 그러는데 다 질문이 기존의 공인중개사 동네한테 물어봤을 때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온 것들이 있죠. 그것만 물어보거든. 그때 좀 대답을 잘해주거나 그러면은 금방 소문이 나버려요. 그래가지고 특히 대단지 같은 데는 커뮤니티 사이트 있죠. 무슨 아파트 입주자 모임. 거기 금방 글이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로 오픈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걸 다 가르쳐 주더라. 그래서 강추 이렇게 해서 강추 해가지고 막 올라와 글이. 그래서 밑에도 댓글 달려. 나도 가서 물어봤는데 이것도 대답 잘해주더라. 예.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여기 벤자민 하나 들고 가가지고 또 가끔 가다가 산세베리아 들고 갈 때 있어. 가가지고 그 막걸리하고 머릿고기 눌린 거 먹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알딸딸 할 때쯤 되면은 동네 주민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래서 평소에 제 경험으로는 한 15명에서 한 30명 정도 이상은 제가 질문을 받았어. 첫날, 개업 첫날. 예. 그게 다 난해한 것들이고 질문이 옆에 공인중개사에서 대답 못할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것이 재개발하고 이런 것들, 재건축, 그 다음에 건축과 관련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같은 거예요. 예. 뉴타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건 줄 아냐 그러면 뉴타운은 원래 서울시 조례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서울시 조례.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 시장했잖아요. 서울시 시장할 때 이분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뉴타운이라는 걸. 뉴타운은 뭐냐 그러면 자 어느 지역에요.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있잖아요. 이번 도시군 계획 사업 배웠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였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쪽에 도로 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해. 이쪽에 도로 설치, 공원 설치하고 있어.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 사업 배웠죠? 여기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정비사업이 종류가 4개였잖아요. 예. 4개의 정비사업을 해요. 재건축, 재개발 등등. 자, 그리고 특별법에요.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총 7개 사업인 거야. 4개, 하나. 7개 사업. 이 7개 사업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 사업에서 끝나고 나면은 그 동네는 깨끗하게 되는데 옆 동네하고 연계가 안 돼요. 이쪽에서 재개발 사업하면서 조그만 소공원을 하나 만들었으면은 옆에 재개발에서는요 공용 주차장을 하나 만들면 되는데 똑같이 소공원을 만들어 중복 투자되는 거 계속.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광역적 재정비 하나로 넓게 묶어가지고 개별 사업에서 기부 체납하는 토지 면적을 다 모았더니 2차선을 6차선 도로 만들 수 있어. 공원도 크게, 예? 공용 주차장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서울은 원래 계획 도시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차피 서울을 정비 사업할 때 계획 도시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뉴타운, 서울시 조례로 추진했어요. 조례로. 근데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것을 서울시만 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다 하자. 그럼 전국 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법률을 만들어야 돼. 서울시 조례가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만든 법이 일명 뉴타운법. 법 제목은 도시재정비 촉진법이었어요. 도시재정비 촉진법. 예.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명 뉴타운법인데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만들고 종전에 서울시 조례에서 뉴타운이라고 부르던 것을 명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한남동에 한남 뉴타운이 있거든요. 유명하죠. 여기 이제 공식 명칭은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예요. 그래서 KBS 이제 9시 뉴스에 한남 뉴타운 뉴스가 나오는데 꼭 배운 티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전국에서 한 2명 정도가 전화를 하는 거 방송국에. 이제는 뉴타운이라는 말을 안 쓰기로 했는데 왜 공영방송에서 정확한 용어를 안 쓰냐. 확인해 봤더니 오늘부터 쓰면 안 돼.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뉴스부터는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는 했더니 전국의 전화가 수천 통이 오는 거예요. 예. 방금 뉴스에 나온 재정비 촉진지구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뉴타운인데요.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뉴타운이라고 하지. 왜 헷갈리게 처음 듣는 말 쓰냐는 거야. 뉴타운이라고 하지. 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뉴타운이라는 말을 쓰면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니까 잘못된 것 같고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말을 쓰면은 문제가 또 뭐예요? 이거는요. 예?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게 PD수첩이에요. PD수첩. MBC PD수첩에서요. 재정비 촉진지구 빛과 그늘 아무도 시청을 안 해. 지금 뭐죠? 처음 들어보니까 그러면 시청 안 하면 광고가 안 붙잖아요. 광고가. 뉴타운의 빛과 그늘 사람들이 봐. 본 거예요. 재정비 촉진지구 그것이 알고 싶다. 아무도 안 봐. 나는 안 알고 싶어. 처음 들어보니까. 그래서 뉴타운 그것이 알고 싶다.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뉴타운이라는 말을 써요. 예, 이미 없어진 명칭인데. 그래서 서울시 부동산 지도를 보면요. 한남동에 한남 뉴타운이라고 써 있는 지도도 있고요.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써 있는 지도도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남동에는 2개가 있대. 뉴타운하고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 건설회사 직원들도 그런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내가 이제 또 공무원들 교육하잖아요. 물어보면은 공무원들도 한남동에 2개 있는 줄 알아요. 공무원들도 같은 거야 이거. 예. 그래서 절대 뭐 단기 투자, 뭐 장기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이거. 예. 예. 폐업해 폐업. 자 그러면 이제 요 뉴타운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거고요. 이게 중단이 돼 버렸어요. 중단.
중단되면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고요. 중단되고 나서 재개발이 왜 중단되냐 그러면 뉴타운의 거의 대부분은 다 재개발이었어요. 재개발 구역 몇 개를 묶어서 보통 뉴타운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주택 공급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인가를 안 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죠. 그래서 계속 전세가가 폭등하고 집값도 같이 올라가고 지금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재건축해야겠다 봤더니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시는데 몇천 세대가 부셔지면은 전세가 다시 순간적으로 3년간은 폭등해. 이거 책임을 못 지겠어. 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그러면 3년간 계속 폭등할 거 아니야, 임기 중에. 그러면 임기 중에는 낮춰야겠지. 왜? 다음 대통령 임기는 내가 고려할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재개발, 재건축 차이 공부하셨고요. 이제 여기에 도심 재개발하고 요 공장 재개발이 있는데요. 도심 재개발은 상업 지역에 사는 거예요. 낡은 상가를 부시고 쇼핑센터 새로 짓는 거예요. 용산에서 쇼핑센터 지을 때 이걸 썼어요. 도심 재개발에서 상업 지역에서 낡은 상가나 재래시장 주변에요. 대형 할인점이라든가 백화점 들어서면 장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낡은 상가 소유자들이 모여서 분담금을 내요. 그리고 다 헐어내고 쇼핑센터를 지은 다음에 상가 분양권을 하나씩 받는 게 도심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장 재개발은요. 공장도 낡은 공장일 때는요. 이걸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공장 재개발 사업인데 서울시에서는 그 예가 없어요. 사례가. 지방에만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을 부시고 새로 짓는 3년 걸리는데 3년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서울에서는 공장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 적이 없고 공장 재개발 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국가산업단지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구로공단이라고 있었지, 구로공단. 그 옛날에 구로공단에 일하는 아가씨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공 뭐라고 이렇게 불렀어, 공. 그런 말씀이 안 돼, 수업 시간에. 예. 공 뭐라고 이렇게 불렀어, 예? 그런 말씀 안 돼, 수업 시간에. 예. 근데 이제는 그런 말 안 쓰는 이유가 구로공단이 바뀌었죠. 구로 디지털 단지잖아.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로공단을 그대로 두고 옆에다가 구로 디지털 단지를 만들고 옮겨간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 부시고 새로 진 게 아니라. 예. 그럼 제가 구로공단 처음 가본 게 법대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우리 법대에서 240명 입학을 하거든요. 입학해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60명씩 4반을 나눠요. A, B, C, D반 해가지고. 제가 C반이었어요. 지금도 반별로 동창회를 해요. 240명 중에. 그래서 60명씩 4반이고 여학생 12명 입학을 했거든요. 3명씩 골고루 4반에 배분을 했는데 우리 C반 여학생이 제일 안 이뻐요. 예? 야, 치마만 입었을 뿐이야. 근데 옆에 D반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막 좀 바꿔달라 막 그래. 근데 안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반별로 이제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반별로 수업 듣는 과목이 있고요. AC 반이 듣고 뭐 BC 반이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섞어서 듣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앞에 자기 소개를 하는데 서울 친구들이 몇 사람이 없어요. 다 지방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친구들이 자기가 법대 입학한 이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삶을 살겠대. 10여 명 정도가 이미 이제 운동권이야, 이제 노동자 농민을 위한 삶을 하겠다. 그리고 입학하자마자 민법 총칙 수업을 빼먹어. 그 시간이 뭐냐면 2학년 수업부터 그 근로기준법을 하거든요. 그 근로기준법하고 노사관계법을 수업 들으러 가. 민법 총칙 물권법 수업 안 듣고 그 시간에 2학년 교실로 가서. 예. 그리고 나서 1학년 여름방학 때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그 근로기준법 강의를 하고 모아놓고 그 다음에 노조들 만들어주고 또 파업 좀 하고 그래서 몇 개에서 문 닫게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월급 받았다고 그게 여기요. 염색 공장에 취직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월급 받았으니까 밥 사주겠다고 하고. 갔더니 그 구로공단이 쓰러져가기 직전인 거예요. 다 그 구로공단이 낮은데도 음침해요. 근데 거기가 다 철거가 되면서 그 옆에다가 지금 구로 디지털 단지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공장 있잖아요. 너 어디서 근무하니? 무슨 공장이었거든. 지금은 그 옆에 코롱 사이언스 밸리 그래요. 그 중간에 보면 빌딩의 가운데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는 거 있죠. 이게 다 도시형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딩은 다 도시형 공장이에요. 그 안에 공장도 있고요. 뭐 인터넷 기업도 있고 다양한 업종이 다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형 공장이기 때문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다 있어요. 빌딩 도시형 공장입니다. 그래서 너 어디 근무 아니면 코롱 사이언스 밸리 그래. 밸리에서 사이언스 밸리에 근무해. 밸리에. 저기 미국에도 무슨 밸리 있잖아요. 밸리에 근무해. 그 다음에 너 어디 근무해? 이스페이스 우주 공간에 근무해. 스페이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 공뭐라는 용어를 안 쓰는 거지. 왜?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없거든. 다 사이언스 밸리 과학 계곡에 근무하거나 이스페이스 우주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거든. 예? 예? 다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공장 재개발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 제가 이제 우리 그 C반에 저기 가리봉동에 살던 친구가 있어요. 가리봉동. 지하철 가리봉역 지금 없죠. 예전에 가리봉역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바뀌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그래서 가리봉역이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자마자요. 아파트 값이 올라갔어. 왜? 이미지가 좋아졌거든. 아날로그도 아니야. 디지털이야. 그렇잖아. 우리 가리봉동 하면 일단 느낌이 어때? 가리봉동 하면은 왠지 그냥 옷이나 팔고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리봉동이 예전에 의류 공장이 제일 많았던 곳이 가리봉동이었어요. 이 친구가 가리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리봉동에 오시면은 아주 좋은 메이커 있는 옷을 저울에 달아서 판다는 거야. 예, 진짜야. 예. 그래서 옷을 사고 싶은 사람은 자기를 따라오래. 오늘 방과 후에. 근데 손들었습니다. 내가 따라가겠다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 예전에 공무원이었거든요. 이 공지에 계시는 분이 사고가 경직이 돼가지고 학생은 절대 메이커 있는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입으면 되냐 그랬더니 대학교 들어가면 입어도 된대. 들어왔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돈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때 제가 입었던 청바지가요. 예전에 혹시 여러분 쪼다시라고 아십니까? 연배가 되셨네요. 쪼다시라는 청바지가 말이 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제 거는 쪼나단이었어요. 말이 한 마리가 적어요. 언뜻 보면은 쪼다시처럼 보이는데 말이 씌어보면 한 마리가 적은 거야. 쪼나단이라고 있어. 저는 쪼나단이었어요. 청바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리라는 청바지 혹시 아세요? 리? 제 거는 이거였어. REE였어. L이 아니라 내가 이거였어. 리. 나는 청바지 두 개가 하나는 쪼나단, 하나는 리 청바지였거든. 예. 그 다음에 제 운동화가 그 나이스라 있었어. 혹시 아세요? 언뜻 보면 멀리서 보면 나이키처럼 보여요. 나이스라고 있었어. 나이스. 내 가방이 프로 스포츠라는 가방이 있었어. 스펙스처럼 보여. 프로 스펙스가 스포츠. 제 티셔츠가 예전에 디아다스라고 있었거든요. 디아다스라고 혹시 아세요? 예, 디아다스가 있었어요. 언뜻 보면 아디다스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다 유사 상표였는데 제가 최초로 입었던 상표가 아식스였어요. 예전에 가리봉동에 아식스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아식스 공장인데 벽에 금이 가 있어요. 이렇게요. 담에 철사줄로 감아놨어요. 무너질까봐. 예. 그 다음에 아식스 공장 마당에 보면 슬레트 지붕이라고 아세요? 슬레트? 꼬불꼬불한 거. 슬레트 지붕으로 가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 팔다가 몇 년 지난 잠바하고 티셔츠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예, 그냥 한 장당 몇천 원씩이야 그냥. 안 가리고. 예. 그래서 그거 갖다 제가 잠바하고 티셔츠 몇 개 사왔거든요. 사서 이게 포장해서 나오다가 근처 구멍가게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식스야. 다. 구멍가게. 다 아식스야. 온 동네가 다 아식스인 거예요. 예. 거기가 이제 근데 갑자기 거기가 철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거가 되면서 그 자리에 마리오라는 게 들었어요. 마리오. 예. 마리오 아울렛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옛날에 가리봉동 그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가리봉동의 특징은요. 도로 양쪽에 허름한 상가들이 있는데요. 1층은 상가인데 지하나 2층은 공장이에요. 의류 공장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 옷을 고르다가 사이즈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이 1분만 기다리래. 그 지하로 뛰어가거나 2층으로 올라가서 사이즈 맞는 옷을 가지고 와요. 그럼 왜 이렇게 같은 건물에 1층은 상가고 지하나 2층은 공장이냐 그러면 공장하고 상가 거리가 멀면 물류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리를 좁히다 보니까 같은 건물 안에 1층은 상가, 지하나 2층은요 공장인 거예요. 그러면 정비법에서
상가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도심 재개발이잖아요. 공장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공장 재개발인데 같은 건물 안에 상가와 공장이 같이 있어. 그럼 이거는 무슨 사업을 해야 돼? 법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통합을 했어요.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상가를 부시거나 공장을 부셔서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거예요. 쇼핑센터나 도시형 공장을 새로 짓는 거 합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지금 영등포 일대예요. 일대.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산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요거는 달동네 정비하는 사업이야. 하늘 아래 첫 동네. 달동네 정비하는 사업인데. 근데 지금은 달동네 정비가 많이 끝났거든요. 이게 전에는 높은 데 있었는데 점점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그래서 지금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눈으로 봤을 때 달동네처럼 안 보이는 곳이 많아. 예. 그리고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절대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어요. 조합이 시행자가 아닌 데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이 죽었어. 주거환경 개선은 절대 조합이 시행자가 안 돼요. 조합이 죽었어요. 예. 이게 핵심이야. 자, 이제 뭐냐, 우리 4개 사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것이 대개정이 일어났어요. 2012년도에요. 대개정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아니 재개발 뉴타운이 다 중단되고 난 다음에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해져가지고 2012년도에요. 4개 사업에다가 2개를 더했어요. 새롭게 2개 사업을 신설했어요. 하나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나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 2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에요. 규모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거예요. 3,000평이죠. 3,000평 미만으로 해. 3,000평이면요. 도로 확장이 가능할까? 3,000평에? 안 되지. 공공시설 설치할 수 있을까? 못해. 건물만 부수고 새로 짓는 거라서 2012년도에 만들고 서울시가 엄청나게 홍보를 해서 하라고. 아무도 안 하다가 현재 면목동에서 한 군데가 추진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면목동에만. 면목동. 그래서 면목동에서만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한 군데. 딱 한 군데.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요. 우리 여기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중단된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죠. 누군가는 도로 확장, 상하수도 시설 교체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누가 하냐 그러면 지자체장이 자기 돈으로 하는 데가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뒷정리해 주는 사업이에요. 뒷정리. 중단된 지역에 뒷정리하는 사업.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지역 주민이 좋아할까요? 반대할까요? 좋아요. 너무 좋아해. 앞에 너무 짝 붙여줘야 돼. 너무 좋아해. 본인 돈은 10원도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서울에서는 40군데 이상이 현재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가장 활발하게 하는데 마포 일대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집값이 다 올라가. 그렇죠? 네,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제 총 몇 개예요? 6개 됐죠. 6개. 그러다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몇 년도인가? 2018년도. 이 세월 빠르네. 벌써 내년. 2018년 2월 9일부터는요. 이제 이 6개의 사업이요. 다시 3개로 개편이 돼. 주택자 띄고 재개발 사업이 돼. 재개발 사업. 주택자 띄고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3개로 통합이 돼요. 6개가 다시 3개로. 그러면 요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예요. 요거 잘 보세요. 지금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2개를 더해서 내년 2월 9일부터는 재개발 사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다시 제가 학교 다닐 때로 돌아간 거야. 학교 다닐 때 재개발 사업은 종류가 3개였거든.
그럼 이제는 2월 9일부터 재개발은 지금의 주택 재개발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더하면 결국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죠, 옛날로. 예, 몇십 년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주거환경 관리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요 두 개를 더해서 명칭을 요로 흡수했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러면 2월 9일부터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지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더한 거야. 앞으로 용어 혼란이 엄청나게 생길 거예요. 왜? 제목은 그대로인데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혼란이에요, 이제. 재건축 사업은 그대로 재건축이 왔어요. 그게 왔어요. 없어진 사람 뭐예요? 이거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예.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과정을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흔히 재개발 그러지만요. 지금 말하는 재개발, 내년 2월 9일부터 말하는 재개발의 의미가 달라요. 내년 2월 9일부터 재개발은 지금의 주택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더한 거야. 그 다음에 내년 2월 9일부터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의 주거환경 관리 사업까지 더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재건축 그대로 재건축이에요. 예.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없어졌어. 예. 정비법 없어졌어. 정비법에서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정비법에서는요,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틀린 지문 나온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문제 공부 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방법은 요것만 그냥 딱 가르치면 쉽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못 맞춰. 왜? 이 뒤에 걸 갖다 틀린 지문을 내기 때문에요. 예.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이 걸렸다. 잠시 쉬었다 계속 할게요. 예.